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모두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7월 1일이면 새 도정과 또 제12대 제주도의회 또 교육감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걷는 관심과 기대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JI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도의회 재입성에 성공한 당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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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번에 3선에 당선이 되셨죠. 우리 김한국 당선인부터 먼저 인사 한 말씀, 당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용담 1동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이번에 용담동에서 흔치 않게 3번 연속 당선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네. 저에게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네. 다시 한번 용담 지역 유권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박홍영 당선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일두동 동민 여러분, 박호영 의원입니다. 네. 당선 소감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예, 저는 일두동 동민 여러분의 응원과 소원 덕분으로 제주도 최다 득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예, 막중한 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더욱더 부지런한 도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민구 당선인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도 1동, 3도 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재선이 됐고요. 저는 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재선을 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앞으로 멋있는 그리고 잘하는 네.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성희 당선인께서도요. 네, 안녕하세요. 화북동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재선에 성공한 강성입니다. 저 역시도 정민구 의원님처럼 지역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좀 찾아다니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제가 꼭 필요한 그리고 화북의 현안들을 잘 풀겠다는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구석구석 건강한 화북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유권자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우리 김한국 당선인께서는 이제 높은 또 지지율 속에 당선도 되셨고요. 최다선 당선이시거든요. 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3년 동안 서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공사를 해서 네. 이번에 당선되는 결정적인 요인들도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께 김한국 아저씨를 꼭 좀 찍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선거 끝나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많이 투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뭐 13년 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금 유권자가 돼 있어서 네, 그분들이 그렇군요. 많은 도움을 줘서 이번에도 당선된 것 같고 네. 뭐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은 변화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그럴 때 많이 보람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다 승리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예. 당선 승리 요인 뭐 따로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승리 요인이라고 하면 다른 후보님들도 네. 말씀하시겠지만 네. 일단 열심히 했다는 그 평가를 다시 받은 거라서 네. 저도 뿌듯합니다. 더 뿌듯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호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정의당 또 우리 박건도 상대 후보를 또 경합 끝에 또 이기시고 재선에 성공하셨거든요. 승리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정치 철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정치 구현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저는 10년 동안 지역 곳곳에 보고 듣고 실천하면서 과연 네.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네. 연구했고 정책에 네. 반영시켜서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김한국 의원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변함없이 10여 년 동안 그 어린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저도 도의원 입성하자마자 4년 동안 교통봉사를 하면서 네. 지역 어린이들과 호흡을 했는데요. 지금은 명칭이 거의 박사방 아저씨라 부를 정도로 예, 아주 친구감 있게 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당선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근감이 예. 당선도 승리의 요인이다 생각하시고요. 다른 것도 혹시 요인도 있으세요? 제가 그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500시간 이상을 지역에 봉사하면서 검증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특히 원로이신 저희 어머님께서 원래 96세이신데 어머님처럼 네, 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이모님처럼 삼촌처럼 모시는 것들이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제가 경유당도 이렇게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지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예, 네, 예. 친근함으로 사랑받았던 것이 또 이번 승리 요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3도 1, 2도 선거구의 정민구 당선인께서도요. 네. 재선을 성공을 하셨는데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지역구가 예전에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른 동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불리고 있고 아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동네에 속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선의 영광을 얻었던 것은 승리의 요건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게 가장 네. 좋은 모양인 것 같고요. 저도 그거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는 선거 과정에서 뭔가 다른 변화를 주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유세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유세를 좀 했단 말이죠. 아. 그런 부분이 오히려 후반기 선거 한 절반쯤 남았을 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그것도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요새만 한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같이 했죠. 질의응답하는 그런 네네,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늘 밥값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 밥값 비싸잖아요. 더 이번 의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또 승리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화북도 선거구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또 지역구에서 재선 우리 이승아 의원과 지금 그죠? 네. 또 이렇게 화제 당선인도 얘기다 불리던데 당선 소감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번에 좀 되신 느낌인데 저는 굉장히 좀 다들 호응하시나요? 빡빡하게 힘들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북도 재선의 의원이 없었던 네, 부분도 있고요. 지역이고요. 또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을 4년을 네, 네. 하다 보니까 현안에 굉장히 집중되는 게 상임위여다 보니까 지역의 일들을 조금 좀 덜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선거 과정에서 좀 들으면서 네.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역 유권자분들의 저희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평가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번 12대 때도 지역의 현안을 잘 챙기는 네. 좀 살뜰한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운동하시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셨고 네. 치열한 가운데 그래도 또 그 선거 승리를 하셨거든요. 네네. 승리 요인은 또 어떤 걸 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분들은 요즘에는 굉장히 하나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면 역량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었던 의원이면 의정 활동도 좀 냉정하게 평가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유권자분들의 어떤 선택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돼서 재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더 책임감도 아마 더 네.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선거를 치러셨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점, 에피소드도 좋고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김한국 당선인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번 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바로 네.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짧았죠?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원래 된다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했었고요. 네. 특히 용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후보님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저 역시도 선거 준비를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 날 후보 등록을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선거 준비하느라고 선거 사무실 꾸리랴, 유세차 꾸리랴, 또 사무원들 이렇게 모집하랴 굉장히 이번 선거는 제가
차라리 미리 후보가 나왔으면 네, 준비를 네. 했을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부분은 김한구 당선인도 어려우셨고 또 상대 후보 측에서도 또, 그렇죠. 또 후보를 또 선택하기 네. 힘드셨다. 또 그렇죠. 이런 얘기 후문까지 들리던데 이제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들 네, 지금은 또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그렇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일도이동의 박호영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 예, 어떤 거 있어요? 선거는 총알 없는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그 저희의 그 제주도에 있는 지역구 중에 그 박호영 의원이 제일 쉽게 이길 것이다 해서 선거 운동원도 선거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러기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네. 아침 5시부터 해서 뭐 이제 오전에 4시간 걷고 오후에 또 4시간 걷고 하면서 7시간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네. 건강이 체력이 방전될 때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 선거 운동은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그런 게 우리 선거 운동을 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해냈던 점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셔서 예, 예. 최다 득표율로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예. 선거를 치르게 되셨다. 뭐 그 외에 다른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뭐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갔는데 많이 걷다 보니까 그 양발에 구멍이 났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막 웃더라고요. 이제 경로당 분들이 해서 야 박서방 양발에 구멍 나네서 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우리 박서방 이렇게 구멍이 났어 해서 구멍 날 정도로. 야 건강 챙기면서 하라는 그런 격려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사실 요즘에 양말도 좋아서 구멍 나기 잘 힘든데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니셨다라는 예, 예. 그런 게 증거였을 지금 기억이 거라는 나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말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심을 잃을 때마다 예. 네,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들고요. 우리 정민구 당선인은 어떠세요? 선거 과정에서 뭐 힘든 일이나 어떤 저도 양말이 없으세요? 많이 구멍 났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역시. 다 구멍 났을 다들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지역구를 두은 덕택에 네. 대통령 선거를 어진 저희 민주당이 네. 그 승리를 못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못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저는 경선을 했어요. 네, 네. 예, 우리 박호영 의원님도 네. 경선했지만은 저 당내 경선을 통하다 보니까 경선 과정이 한치 앞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막막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국민의힘 상대방 후보가 저랑 아주 친해요. 친하신 또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이 다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그 주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저한테 오자니 그렇고 저쪽으로 가자니 그렇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들은 말은 친한 놈들끼리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지 오히려 그냥 선거운동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저는. 선거운동을 해서 모르시는 유권자분들 만나서 제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게 편했지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서 그런 게 조금 그게 더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정책 공약을 보고 또 뽑아주신 유권자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집중해 주셔야 될 건데 앞으로 이따가 이제 뭐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북동의 강성희 당선인은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분위기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건 네. 그 저희 화북동에는 레미콘 공장, 그러니까 공업 지역에 같이 네, 있다 보니까 올해 2월 달부터 레미콘 공장을 네. 공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2016년 12월에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행정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잘 막지 못했다 이런 평가와 그리고 이제 화북천 보건과 관련해서도 또 작년부터 굉장히 좀 현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다른 의원님들은 겪지 않았었던 뭐 공개 질의서도 날라오고 네네. 기자회견도 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주민분들을 술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되게 시간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수하겠지만 그 도의원의 어떤 역량 외의 것들을 가지고 조금 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낙선운동 아닌 낙선운동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운동 과정 내에 있었기 때문에 좀 남다른 그런 선거운동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저런 부분들 아마 또 할 얘기들 더 많으실 텐데 이제 앞으로 좀 현안으로 또 본인의 의정 활동으로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7월 1일이면 제12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지 최우선 목표를 좀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김한구
김한구 당선인부터 최우선 목표 어디다 두시겠어요? 예, 지금 2년 전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 목표가 우리 오영훈 당선인도 말씀하셨지만 민생 경제 회복을 네. 최우선으로 두고요.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도연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오영훈 당선인께서도 청년 보장제도라는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언제까지 도연할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청년 정책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앞으로 제주가 먹고 살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네. 고민을 이번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최다선 또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가지시고 그러실 텐데 앞으로 의정활동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박호영 1도 2동의 당선인께서는요. 어떤 걸 목표로? 예,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조여건 개선, 그리고 어르신지간 사회복지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제 우리는 뭐 도를 대표하는 거지만은 또 동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신산공원 내에 네네. 문예회관, 영상문화진흥원, 자재박물관 있는데요. 이거를 문화관광 별도화 시켜가지고 찾아오는 일도이동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또 저녁에는 빛의 축제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 유치가 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4년 동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빛의 축제도 지금 원래 4회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정주여건이 지금 일도는 거의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뉴딜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차면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르신 편의시설, 어린 돌봄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리고 또 우리 7, 80년대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있는데 경로당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제가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동네. 예. 네.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민구 3도 1, 2동 네, 당선인께서는요.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두고 계세요? 제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근데 3도 1, 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근데 보니까 경로당은 있는데 실제 노인분들이 가서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노인복지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노영에 있고요. 한 군데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데가 원래는 용담, 2도, 3도, 1도, 2도, 이 동네거든요. 이 지역이란 말이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서 해보겠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3도동에 그만한 부지가 없으면 용담에 갈 수도 있고 1도동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철저히 경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11대 말에 우리 전농로 지역의 교육문화의 거리를 좀 조성을 네, 해보고 네.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12대 때 마무리 짓고 싶고 그다음 꼭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던 그 행정체제 개편. 이번에 오영훈 당선자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의회 입장에서 맥을 짚고 그다음에 잘 만들 것인가 도민들에게 이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선 또 3선에 성공한 당선인들이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연속성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북동의 강성희 당선인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좀 이렇게 제주도 현안도 중요하긴 하고 네. 굉장히 그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지역의 것들을 좀 잘 챙기는 이제 네. 그런 꼼꼼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2016년부터 화북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화북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에 이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주 외항 2단계가 지금 부두항에서 화북으로 연결되는 교량까지 그리고 진입도로까지 계획된 게 2016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업 지역도 그거와 연달아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제주 외항 2단계 공사가 조속하게 계획대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도정과 국정의 과제로 좀 더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다들 거주 여건과 관련한 말씀하셨죠. 저희도 이제 20년 넘는 공동주택 대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 환경 개선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용주
그 시설들, 예를 들면 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뭐 그다음 작은 도서관이나 새마을 문고 이런 그 공유 시설들을 조금 혁신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동주택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좀 넣어서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해서 마을별로 좀 작은 규모의 어떤 발전 계획들을 수립해 보는 부분, 그래서 그것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업 지역의 어떤 환경 관리 체계를 좀 체계화시키겠다. 정말로 공업 지역이 이전만이 답이었던 것을 이제까지 좀 잘못 어떤 그 우리가 공업 단지가 아니고 공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업 지역을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네, 가장 우선은 환경 관리부터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구별로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참 부족하군요. 네, 이런 시간들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포부, 다짐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자, 지역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텐데 우리 김한국 당선인부터 포부, 다짐의 한 말씀,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예, 정치와 골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네.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들면 망한다. 골프도 헤드업 하면은 네. 안 되지만 정치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선이지만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주의 더 큰 변화, 그리고 제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호영 당선인. 네. 예, 우리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재선에 연금은 안 왔지만은 또 다시 이제 무거운 이제 양어깨 짐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덜어낼까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지역 주민은 봉사를 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면서 우리 특히 일두동의 지역 발전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민구 삼돌리동 당선인께서도요. 저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딱 하나 고집을 피운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슬로건인데 늘 한 걸음 더 언제나 주민과 함께. 네. 이거를 저는 절대 이거만큼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성희 당선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선거 슬로건에 우리 곁에 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 곁에 강성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석구석 화북의 건강한 화북을 위해서 살피는 네, 그런 도의원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재입상에 성공하셨지만 늘 마음은 초선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씀 끝까지 함께해 주시 바라고, 좋은 멋진 의정활동들 앞으로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2 선거회담에서는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입성하신 우리 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만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